시간 관계상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노원구청 도시관리과장 송경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 설명에 앞서 설명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전후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5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일시에 들어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미래형 신도시로 나아가고자 보행, 녹지, 스카이라인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주거단지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연락본부 실시 중며 총 14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네 번째로 세부 순서로는 내빈 소개, 상계 택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설명,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설명을 먼저 진행하고 주민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질의는 내용 설명이 끝난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자로 작성해서 편안하게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회 노현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해금 도시관리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원구 김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 번의 주민 설명회를 저희 하셨는데 오늘은 지난 대구의 행사로 인해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책임자인 장영호 미래 E&D 본부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계, 중계 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미래 E&D 장영호 본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이제 계획의 배경, 도시 조성의 목표 및 조성 전략, 그리고 이제 상계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이제 중계 2 지구단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계 중계 지구는 80년대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조성된 대규모의 이제 택지 지구가 되겠습니다. 84년도에 이제 택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85년부터 92년간의 공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약 한 30년 동안 동북권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1985년에 이제 노원역 4호선이 개통이 되었고 87년에 동부간선 개통이 됐습니다. 또한 7호선은 이제 택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개통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계 중계지구는 주변에 수락산, 불안산, 그리고 이제 중랑천, 당근천 아주 우수한 이제 자연자원으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준공된 지 한 30여 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이제 노후화됐고 주차장이라든가 생활 지원 시설은 불편한 이제 실정에 이제 와 있고 주거 환경은 이제 낙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제 도시를 만들 때 인구 구조라든가 이제 새로운 사회 환경에 이런 대응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1, 2인 가구 증가 그리고 고령층 인구 증가 이런 게 이제 사회적 현상입니다. 어떤 옛날에는 이제 주거단지 위주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주거와 이제 업무가 이렇게 업무가 명확히 이제 구분됐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는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여가 문화 공간이 복합된 이제 도시 공간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새로운 니즈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여가 문화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 변화에 따라 가지고 도시 환경도 스마트 도시 환경을 갖춘 그런 도시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중계 상계 지구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 개발 이후에 지도선이 개통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역세권 기능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이제 좀 문제를 진단할 수 있겠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상 약 90%가 주거 중심 대부분의 이제 공동주택 단지로 되기 때문에 일자리라든가 도시의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업 업무 그런 지역이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택지 개발이라든가 공동주택을 할 때는 공원들 이런 이제 그 공공시설들이 단지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지 주민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되고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접근하기 불편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계 중계 지구의 이제 공동주택 단지 이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55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32개 단지가 현재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계 중계 지구를 둘러싼 이제 주변 지역의 강력적인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지역의 이제 동북권이라고 그러면 동북권 중에서 동북이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인구가 약 한 156만 명 정도 되고 주변에 이제 남양주 지역에 별내라든가 이제 갈매지구, 다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고 왕숙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이 전체를 아우는 지역에 약 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데 상계 중계 지구가 이 동북권의 이제 중심 도시로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강력적인 이제 교통 인프라도 이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GTX-C 노선이 이제 상동역으로 들어오는 게 2028년에 개통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가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상계 중계지구에서 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이 도로 확장과 상계 IC 신설 그리고 백사터널 별내지구로 연결되는 백사터널 신설 이 내용이 이제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 교통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다.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서울시는 이제 지난 3월 26일에 강북대교죠. 강북정전 시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상계 중계지구와 밀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중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창동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2029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CD큐브 창동 창업 일자리 관련 시설은 이미 준공이 됐고 서울 아레나가 지난 그저께 7월 2일 날 착공한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계 지역에는 이 지역을 첨단 기업 유치 그리고 대규모 문화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제 지역 상업 업무 시설을 도입해가지고 동북권의 이제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계에서는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강력적인 역풍 변화 그리고 도시 이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기존의 우리 상계 중계 지구가 주거단지의 위주의 이제 베드타운이랬다 그러면 미래 도시는 새로운 신도시로 이제 변화를 시키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상계 중계 지구의 55개 단지가 재건축이 이제 일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하겠고 수도권 동북권의 강력적 공간 변화에 따라 가지고 동북권의 중심 도시로 그런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이제 장치도 이제 필요하겠고 새로운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신도시로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계 중계단지는 이제 55개 단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이게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가 어떻게 이제 구성될까 상상해 봤을 때는 아주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좀 엉망이고 부족하고
그럼 이렇게 굉장히 난잡한 이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 전체에 대한 통합적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상계 중계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통합적 마스터 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향후에 단지별로 정비 사업에 대응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두 파트가 이제 되겠습니다. 상계 중계 전체에 대한 도시 이제 구성 전략입니다. 우리 상계 중계 지구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동북권의 중심 도시로 구성을 시키자 이제 큰 비전을 설정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제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미래형 신도시로 개조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주요 복합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상가 수변이 어우러진 녹지 생태 도시를 만들자. 생활문화 중심의 보행일성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소통 도시를 만들자. 4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중심의 주거 복합도시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계 중계 지구는 약 한 90%가 이제 주거 용지로 되어 있고 일자리라든가 상업 기능이 부족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모든 게 이제 철도 시대에 역세권 중심으로 일자리라든가 상업 기능 그리고 주거가 복합되는 이런 이제 공간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역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를 재편시키자 이런 전략입니다. 기존에 이제 노원역 일대는 이 지역이 이제 상위 계획에서 강역 중심, 창동 상계 강역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새로운 일자리와 주거가 복합된 새로운 도심으로 육성시키자. 그리고 마들역, 하계역, 은행 사거리역은 각각의 기존에 여기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가지고 문화복지 또는 문화상업, 교육 특화 거점 역세권을 육성시키자. 이런 이제 전략을 마련하였고, 기본적으로 노예로라든가 동일로, 한글 비속로 세 개의 간선 도로 가로축을 따라 가지고 도시 발전을 확산시키고 이제 유도시키자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복합 정비 개념입니다. 기존에 보면 이제 역중심의 단순한 주거 기능에서 역중심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라든가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이 복합된 기능을 역세권 중심으로 만들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에는 기존의 단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주거도 오피스텔까지 허용해가지고 다양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역세권에 대한 외부 공간은 굉장히 보행이 자유롭고 환경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편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출입구도 대지내 또는 건축 내 그리고 이제 공공 보행길과 연계시켜가지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역세권에 이제 있지 않은 건물들은 저층부에는 이 이제 좀 도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용도를 도입해가지고 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쾌적한 이제 주거 조성 전략 중에서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정비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이 추진될 때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원칙을 정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을 최소화해가지고 현 주민들의 이제 재정착을 유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성 개선 및 주택 수요를 고려한 주택을 공급하고, 또한 미래 이제 인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잡았고, 기존의 이제 상계 중계 지구의 이제 세대수를 보면 상계가 약 34,500세대, 중계가 41,400세대 합쳐가지고 약 한 76,000세대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이 다 이제 모든 다 이제 완료가 됐다고 봤을 때는 기존 세대 수의 한 1.4배 수준인 10만 2천 세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략적인 지표를 이제 산정한 거고,
단지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이 세대수라든가 인구 지표는 정비 계획을 결정할 때 그때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높이 관련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15층 높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획일적으로 높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공동주택단지 또는 이제 복합정비구역이 되는 이제 주거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이 이제 150에서 180m 계획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0, 180m는 약 한 50층 내지 60층 규모의 이제 높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최고 높이이고 이 범위 내에서 15층이라든가 25층, 30층, 40층 다양한 층수가 이제 계획될 수 있겠습니다. 층수를 이렇게 이제 좀 높이면 저층부는 상대적으로 조경이라든가 녹지 공간이 확보가 돼가지고 저층부는 그만치 또 이제 쾌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변 이제 연간 특화 전략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중랑천 잘 이제 활용되는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변에 연접한 단지들은 수변 특화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에 이제 면한 첫 주동 같은 경우는 좀 층수를 낮추고 그 뒤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세대들이 이 수변 쪽으로 이렇게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했고, 이를 위해 가지고 첫 주동은 약 한 60m 높이로 이렇게 계획을 이제 구상을 해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이제 수변 특화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수변에 접한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를 배치, 그리고 공공보행통도 연결, 이 부분은 공공보행통로라든가 이런 덕개공을 통해 가지고 중랑천으로 이제 접근이 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제 마련하였습니다. 또 이제 불안성과 인접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변 산과 조화로운 그런 특화된 그런 이제 주거 단지로 이렇게 계획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적 요소를 이제 사용한 인면 디자인 계획이라든가 불안산으로 열린 경관 형성,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특화,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 이제 전략도 이제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은행 사거리일 때는 지금 학원가가 잘 발달되고 이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이제 3대 학원가로 학원가 하나로 꼽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제 학원가 잘 발달되지만서도 지금 조금 이제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등하원 차량들에 대한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량이 이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주변에서 은행 사거리 일대에서는 등하원 차량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라든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이제 교육 문화, 여가 등 다목적 공간도 확보를 하자, 이런 전략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친환경 건축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제로 에너지가 의무화되어 있고, 2025년부터는 공동주택 30대 이상도 제로 에너지가 의무화되는 등 앞으로는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 건축물도 친환경 건축물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 상계 중개지구 아파트 재건축된다 그러면 이런 냉난방 에너지를 최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기법이 도입되고, 또는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그런 신재생 에너지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색 건축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이런 것을 지킨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이제 부여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행 녹지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자연자원인 이제 수락산, 불안산, 중랑천, 당연천, 이런 부분을 서로 보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공공보행통로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공보행 통로는 보행공간뿐만 아니고 자전거, PM 등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해가지고 이 공공보행 통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지가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런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공원 녹지 이제 재배치 계획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기존에 옛날에 만들어진 이제 단지들은 공원이 단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이제 단지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주변 지역 공원은 이제 그 공공시설로서 이제 일반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지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배치해가지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시키고 외곽으로 재배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같이 이용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만드는 계획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이제 접근로 이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이제 중랑천으로 넘어가는 보도, 보행교, 보차교가 이제 신설 예정에 있으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랑천으로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덕계공원을 2개소를 계획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상계 근린공원 그리고 마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중랑천과 연계해가지고 수변 특화 공원으로 재조성하자 그런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경간 이제 통경축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락 불안산 이제 중랑천 부유한 자연자원 빼놓을 수 없는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계획들입니다. 기존에 지금 노원로라든가 등릉로 그리고 이제 노회로 한글 비속로 이 도로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력 통경추를 설정해가지고 이쪽에서 보행이라든가 차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입하면서 수락산이라든가 불암산에 주요한 조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강력 통경축으로 설정된 부분이 4개소고 또한 이제 지구 통경축 해가지고 공공 보행 통로를 활용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공공 보행 통로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 수락산이라든가 불안산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가로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좀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생활 SOC 관련된 그러니까 보행 일상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요즘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보행 일상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행 일상권 도시라는 거는 걸어서 지금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걸어서 상업시설이라든가 교육, 여가, 문화 그리고 전철역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제 전철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주민센터, 문화센터, 학교 그리고 이제 중랑천 이런 거를 보행을 통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마련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이제 담았습니다. 또한 보행뿐만 아니고 자전거라든가 PN 앞으로 이제 요게 걸린 이제 모빌리티라고 저희가 좀 정의를 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요 이제 전철역이라든가 생활 거점 SOCC를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이제 생활 SOC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래에는 이제 현재와 다른 그런 이제 생활 SOC가 이제 요구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구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인구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제 시설들이 이제 요구가 될 것입니다. 여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공연이라든가 전시, 실버 스포츠, 스마트 도서관, 키즈 카페 이러한 시설들이 더 이제 요구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주거 관련해 가지고는 시니어 메디컬 주택이라든가 헬스케어, 스마트 물류 이런 부분이 더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일자리가 이제 복지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일자리 센터라든가 이제 창업 시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SOC 시설로 이제 도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SOC 시설
그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좀 균형 있게 배치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용도는 향후에 이제 정비 단지별로 이제 정비 사업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이제 실현될 때 그 권역별로 필요한 SOC 시설을 조사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이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단지 내 우대 공유 시설을 통해서 확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건축 시 일정 부분은 이제 그 기부 체납해야 되는데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향후에는 학교 부지도 이렇게 이제 좀 공간이 남고 그러면 이제 좀 복합화 이용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구 교통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 이제 요번에 이제 상계 중계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도시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건축이 일어나는 단지이기 때문에 신도시를 이제 계획하다시피 새로운 이제 도로를 이렇게 좀 막 적극적으로 이제 계획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도로 체계를 유지를 하되 어쨌든 간에 이제 토지 이용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더 고밀 개발되다 보면 교통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수준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그 도로 체계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남북 순환 도로 해가지고 13m 도로를 입체 도시계 도로를 결정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계획한 그런 이제 취지는 동일로 남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이제 상계 중계 같은 경우는 동서로 보면 이제 계획 그 도로들이 여러 매성들이 많은데 남북으로 보면 동일로 그리고 이쪽에 상계로 한글 비선로가 있기 때문에 동일로 교통 분담을 좀 완화하고자 이 도로를 계획했고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해 보면 지금 이 도로를 계획했을 때 동일로 교통 분담 효과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도시계획 도로 결정하면 기존에 이제 이 단지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입체적 이제 도시계획 시설 개념은 토지는 조합 주민들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상에 이제 도로만 공공이 같이 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토지 소유권은 이제 조합 주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도 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당연히 대지 면적에도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가능성을 살펴봤는데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이제 폭이 약 50m 정도 됩니다. 50m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개발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고밀 개발된다고 교통량도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이 순환 교통 체계를 확보를 하고 진출입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동서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동부간선도로로 나가거나 동일로로 이제 나가는 교통인데 이쪽에서도 물론 이제 출입구가 이쪽에만 있다 그러면 상당히 여기 혼잡이 이제 예상되는데 좀 내부 도로를 분산시키는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미래 도시에 맞는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전략 중에 순환형 자율주행 버스 도입 방안입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가 2029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동역과 우리 상계 중계 주요 역을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 시립과학관이라든가 노예 체육공원 등 중요한 그 주민들의 이제 생활 여가 거점 공간을 연결시키는 자율형 주행 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도시 관리 시스템 자체도 향후에는 스마트한 도시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테고 스마트 물류 체계 그리고 가로 환경이라든가 모든 생활 환경이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갖춘 그런 이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상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창동 상계 강력 중심은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고 기업 유치라든가 도시 조성 전략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마련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이걸 제한 이 지역이 저희가 이제 수립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원역, 마들역 일대로 역적 역세권 중심의 기능을 강화시키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중개 지역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계역, 은행 사거리 일대 를 중심으로 역세권 기능을 강화시키고 불암산으로 연결되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랑천변의 이제 수변 특화 계획입니다. 수락산과 연결되는 지역으로 이제 통경축을 확보하고 이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공공보행통로를 확보시키겠다. 그리고 수변에 연접된 지역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화된 그런 이제 주거동 계획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불암산 그 은행 사거리 일대의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은행 사거리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의 그런 이제 기능을 강화하고 불암산과 연접된 단지는 좀 이제 또 주변 상가 조화로운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복합정비구역 일대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들려 예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마들려 연접대가 지금 준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특별 계획 안구역을 해가지고 통합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연접된 단지들은 좀 보밀 복합 그리고 좀 외곽지에 있는 지역은 일반 정비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도시 조성 목표와 전략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이제 사실 뭐 용도 지역은 이제 변경이 없습니다. 향후에 정비 사업이 추진될 때 세부 개발 구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일부 용도 지역 변경 가능한 그런 이제 지역을 좀 계획을 하였고 지금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빛금천 부분이 복합정비 앞서 말씀드린 복합정비 구역으로 이제 계획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단지별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을 유도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복합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세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지금 준주거 3중 지역 같은 경우는 준주거까지 상향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가능하도록 이제 하였고 이렇게 됐을 때 준주거 지역에서 용적밀체계는 서울시 용적밀체계는 기준 210에 허용 230 상한 가액 그리고 이제 법적 상한 500까지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 210에 230 허용 230 상한 250까지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마들역 주변에 기존의 이제 준주거 지역의 통합 개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용도 지역 상향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계획입니다.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위치라든가 조성 지침, 준수해야 되는 조성 지침 정도 이제 제시하고 구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용도 등은 정비 계획 수립할 때 세부 개발 계획을 통해 가지고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공공녹지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단지 가운데 있던 공원들을 좀 재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공공보행통로라든가 주변 지역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고요.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변에 30m 부근에 이제 가로공원 그리고 동일로변에 사실 동일로변이 이 부분에 도로 확장이 사실적으로 힘든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기존에 여러 이제 건축물들이 개별 필지 단위로 있기 때문에 확장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공원을 10m 해가지고 이 가로공원을 통해 가지고 보행이라든가 자전거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차도도 기존의 보도를 활용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덕계공원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지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이제 생활 SOC를 이제 담기 위한 공공복합 용지를 3개소를 이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주민센터가 이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제 재건축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주민센터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이제 문화 복지 시설이 같이 복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공공복합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또 지금 당장은 이제 예상치 못했지만서도 미래에 필요한 그런 생활 시설이라든가 일자리 확보를 위한 그런 용지 확보를 해가지고 공공 용지를 9개세 확보할 수 있도록 위치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면적을 확정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치 지정만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나중에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대 개발 규모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 단지는 이제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기존의 이제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내에 개별 필지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필지들이 기존에 보면 그 필지 규모가 한 600제곱미터에서 8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로 여건에 따라 가지고 뭐 3,000제곱미터 이하, 2,000제곱미터 이하 의미 내에서 공동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별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합정비로 하겠다는 부분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뿐만 아니고 업무시설, 판매시설까지 추가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복합정비 구역으로 설정한 부분은 역세권 중심으로 단순히 주거가 아니고 일자리 용도, 상업 업무시설을 넣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복합정비구역을 설정한 부분이고 복합정비구역으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주거 용도가 용적률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업시설의 수요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되는 지역입니다. 이전에 이제 재정비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주거 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구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오피스텔이라든가 이제 주거 복합을 통해가지고 지금 상업 준주거 지역에서도 다양한 주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노원역일 때는 강력 중심 그리고 이제 와들역일 때는 뭐 생활 중심 지원 중심으로서 그런 이제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권장 용도를 계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원역일 때는 강력 중심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판매라든가 업무 문화시설 그리고 노원역일 때도 이제 근린 생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권장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용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KT 노원지사 그리고 상계동 690번지 역세권 청일 때 기결정된 사항을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서도 용적률 관련돼 가지고는 서울시의 상위계 그리고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돼 가지고는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이제 용적률 체계를 제시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달에 이제 그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들어가 있고 용적률도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은 이제 기본 계획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변경 수립 중에 있고 향후에 요게 하반기에 이제 이게 결정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 계획이 변경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높이 계획입니다. 이제 공동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에서 180m, 주거복합 같은 경우는 180m,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기결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항을 이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획입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이 15층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높이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이 높고 수변으로는 좀 이렇게 또 낮아지는 그런 이제 다양한 스카이라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보행통로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중앙천, 당연천 그리고 주변 단지와 서로 연계하고 소통되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공보행통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을 했고 동서 방향으로는 20m 그리고 남북 방향에는 15m 그리고 이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가지고 주변에 커뮤니티 시설 배치해가지고 공공보행통로를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제 모이고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공보행통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공공보행통로는 기부 체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내에 그 대지 면적은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 축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한계선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에 이제 설정되는 부분에 도로에 바로 붙여가지고 건축은 하지 말자. 그래서 도로 여건에 따라 가지고 3m 또는 6m 정도 띄워가지고 이제 건축물을 배치를 하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다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변 특화 배치 구간, 그리고 이제 통경축변의 저층 배치 구간,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변의 커뮤니티 배치 구간을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는 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그리고 세부 개발계획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 나가자 그런 개념이 특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 같은 경우는 19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설정될 수 되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의 이제 중계 2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에 대한 개념과 틀,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그런 거하고는 동일하고 다만 이 지역에 맞게 이제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목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정비구역으로 이제 정리되는 부분이 은행 사거리일 때, 그리고 타계일 때, 이 부분 상계 지구가 동일한 개념이고 지역에 맞게 그렇게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용도, 상계하고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북권 차량기지, 그런데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 용도,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이제 다른 지역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고 이 지역에 맞게 계획을 했습니다. 중계 이 지역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높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150m. 복합단지는 80m, 나머지 지역은 기존 계획을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 건축하기 위해서 배치구간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과 동일한 개념이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앞서 이제 안내가 나갔다시피 7월 11일까지 연락 공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소규모 단지별로 이제 소규모 주민 설명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들어보시고 의견을 충분히 이제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일정은 10월 내지 11월 달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드리고 12월 달에 결정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을